자, 공통수학이 개념센 28강이죠 벌써. 역함수 한번 봅시다. 자, 역함수 앞에서 우리 배웠던 합성함수와 같이 어떻게 보면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다. 중요하단 말은 좀 어렵기도 하다.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을 확실히 알고 좀 넘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알고. 자, 그럼 역함수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역함수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자, F가 1대1 대응 함수일 때, 자, 1대1 대응 함수일 때라고 했으니까 1대1 대응일 때밖에 못 쓴다는 소리야.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건데, 자, y의 각 원소 y에 대하여 fx는 y인 x의 원소 x가 오직 하나씩 존재한다. 맞죠? 1대1 대응이니까 오직 하나씩 존재하겠죠, 당연히. 따라서 y의 각 원소에 y에 fx는 y 원소 x를 대응시키면, 야, 이건 뭐 말이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x를 대응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y가 하나 나온다 이 뜻입니다. 그냥 새로운 함수 정할 수 있다. 이 새로운 함수를 f의 역함수로 한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지금 우리가 지금 f만 봤을 때 여기에 원소 하나랑 이 y에 있는 공역에 있는 원소 하나가 1대1 대응이라 그랬죠. 맞아? 그러면 역함수가 뜻이 뭔가 하면 이 y가 이 치역이었던 놈이, 맞죠? f의 치역이었던 놈이 반대로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 식에다 넣으면 이 새로운 함수 f 인버스 x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에 넣으면 우리가 처음에 넣었던 x 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 역함수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예를 들면, 자, x에서 y로 가는데 얘가 1대1 함수야. 무조건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1대1 함수도 아니고 1대1 대응 함수야. 자, f를 넣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어떤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숫자를 넣었더니만 뭐 3이 나왔어. 그럼 이 거꾸로 가면 f 인버스 x는 어떻게 되겠어? f 인버스 3을 넣으면 a가 나온다 이 뜻입니다. 자, 다시 fa를 넣었더니만 3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 f 인버스 3은 a가 나온다 이 뜻이죠. 자, 이 두 개의 관계를 뭘 한다고? 역함수 관계를 한단 말이야.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서로 역함수 관계. 응? 자, 그래서 읽을 때는 그냥 f 인버스라고 읽으면 됩니다. 인버스. 여기 있죠. 인버스 펑션이라고. 자,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할 게 뭔가 하면, 왜 1대1 대응이어야 되냐? 왜 1대1 대응이어야 되냐? 맞죠? 자, 함수에서 기본 개념이 뭐였는가 하면 두 개 있었죠. 지켜야 될 게.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공역으로 가야 된다. 맞지? 대응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각 원소당 정의역에 있는 원소 하나당 한 개로만 대응할 수 있다. 맞지? 자, 이거 두 개 조건이었어. 함수의 조건이. 맞죠? 나머지는 다 괜찮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이게 봐봐. 이렇게 x, y가 있는데 a, b 그 다음에 1, 2가 이렇게 있으면 a가 1로 가고 b가 2로 간다. 이거 1대1 대응이죠. 맞아? 이거 함수 되죠? 되지? 자, 근데 만약에 x, y가 있는데 a, b가 있고 1, 2, 3이 있어. 맞아? 자, 이렇게 갔단 말이야.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근데 봐봐. 거꾸로 가면 f 인버스를 가버리면 어떻게 된다? 1하고 1은 a로 가겠고, 맞지? 2는 b로 가는데 문제가 뭐야? 3은 아무데로 갈 데가 없지. 그럼 아까 선생님이 함수 조건에서 뭐라 그랬어? 모든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공역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근데 3이 지금 갈 수가 없잖아. 맞지? 그럼 이거 함수라 할 수 있어? 함수가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f가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a, b가 있고 a, b, c가 있고 1, 2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a랑 b가 둘 다 1로 가고 c는 2로 가. 자, f는 이거 함수 전혀 문제될 게 없죠. 봐,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이 되잖아. 공역으로. 맞지? 치역이 1, 2가 된단 말이야. 근데 역함수를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이 a로도 가고 2로도 가죠. a로도 가고 b로도 가죠. 1이 반대로 가면 그럼 이거 함수야? 함수로 할 수 없습니다. 맞지? 그러니까 뭐라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무슨 함수여야 된다고? 1대1 대응 함수. 1대1 대응 함수여야 된단 말이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함수가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 함수여야 된다. 됐죠? 자, 그다음 자,
대표형 103번 한번 봅시다. 자, fx가 6x 빼기 4인데 f 인버스 8을 구하라.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내가 자, 요렇게 있는데 f라고 하는 함수가 이게 6x 빼기 4야. 맞지? 그러면 f 인버스가 이거랬죠. 맞아? 그러면 이게 8을 여기다 넣었을 때 무슨 값이 나온다 이 뜻이잖아. 이 말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얘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얘를 통과해야 되겠죠. 얘는 얘를 통과해야 되지만 이렇게 가야 되지만 얘는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6a 빼기 4가 8이 나온다는 소리거든. 그럼 a는 얼마입니까? 2가 되지. 그럼 얘가 2가 된다는 소리거든. 아, 그럼 뭐야? f 인버스 8은 답이 2가 되겠죠. 그러니까 답이 2가 된다. 자, 그 다음 1차 함수 ax 플러스 b에 대해서 f-1이 5래. 맞죠? 그 다음에 f 인버스 2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f-1이 일단 5고 그 다음에 f 인버스 2가 마이너스 1이래. 오, 그러면 내가 이 정보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f-1은 2란 소리겠지. 맞죠? 이게 역함수라고 하면 맞지? 이해돼? 그러면 자, 이거 조건 하나 우리가 구했고, 근데 지금 f-1이 2라고 했으니까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지. 맞아? 합성함수에다가. 그러면 f2가 5란 소리네. 두 번째 식도 두 번째 조건도 구했지. 맞아?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1,2를 지난다는 소리고 이거는 2,5를 지난다는 소리지. 자, 그러면 y는 ax 플러스 b, fx가 ax 플러스 b인데, 자, 마이너스 1,2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2겠죠. 그 다음에 2a 더하기 b는 5겠죠. 자, 그러면 연립해보면 빼보면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3. 아, 자, a는 얼마예요? 그러면 a는 1이겠죠. 맞아? 그럼 b는 3이겠네. 맞지? 자, 그러면 fx가 얼마나 소리야? x 플러스 3이라는 소리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f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겠어? f3은 6이 답이 된다. 뭐 쉽죠? 굉장히 쉬운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104번 한번 봅시다. 자, 104번.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k 절대값 x 빼기 1 더하기 2 빼기 kx 더하기 k에, 자,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 역함수가 존재할 때죠. 자, 그러면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뭐라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뭐라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뭐라고? 1대1 대응 함수여야 된단 말이야. 그냥 함수는 안 됩니다. 맞지? 그러면 이 지금 여기서 좀 설명할 게 뭐 있는가 하면 1대1 대응 함수라고 하는 게 기하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기하적으로 표현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기하적으로 표현한다는 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x축이 이렇게 있든 뭐 y축이 어디 있든 상관없습니다. x축이 이렇게 있다 치면 어떻게 생기든 무조건 증가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감소를 해야 돼. 그러니까 1대1 대응 함수를 나눈다면 우리가 이제 증가냐 감소냐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거든. 그럼 증가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오른쪽 우상향을 한다는 소리고, 감소한다는 우하향을 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려면 계속 증가해야 되고 감소하려면 계속 감소해야 된단 말이야. 증가하다가 감소한다는 소리, 뭐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 감소하다가 증가한다는 소리잖아. 맞지? 이러면 y값 하나에 x값 두 개 나오지. 얘는 함수긴 하지만 1대1 대응 함수라고 하지 않죠. 우리 앞에서 했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함수들은 뭐라고? 이런 함수들은 역함수를 가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2차 함수 같은 거죠. 자, 그럼 얘도 봐봐. 얼핏 보면 이제 1차 함수 같은데 여기에 지금 절대값이 들어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절대값 기호 나오면 크다 작다로 나오면 된다 그랬죠. 그럼 x가 일단 1보다 클 때, 자, fx는 뭐겠어? fx는 자, 1보다 크면 그대로 나오니까 kx 빼기 k 맞지? 더하기 2 빼기 kx 플러스 k 이래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K랑 K랑 없어지고 K도 없어지니까 2X가 나오네. 맞지? 두 번째는 X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 fx는 마이너스 K X 빼기 1 더하기 2 빼기 KX 더하기 K1에 나온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이거는 해보면 2 빼기 2KX 그 다음에 플러스 2K1에 나오네. 맞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1을 넣어보면 지금 여기 지금 1하고 1보다 작다 1보다 크다니까 지금 1에서 어떻게든 이어진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얘만 일단 그려보면, 자, 얘만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면 1이 여기 있으면 1,2이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러면 1보다 작은 부분이 얘가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된단 말이야.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되죠. 그럼 여기 지금 증가하거든. 맞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니까 증가하죠. 그럼 얘도 증가를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는 소리거든. 1차 함수니까. 어쨌든 1차 함수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 증가하려면 1차 함수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 얘가 0보다 커야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아도 안 됩니다. 0보다 커야 됩니다. 맞지?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플러스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2 빼기 2K는 0보다 크다. 그럼 K는 1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죠. K가 1보다 작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기울기가 무조건 플러스이기 때문에 증가한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1대1 대응 함수가 되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됐죠?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자, 개념 99. 자, 얘도 중요한데 많이 쓰이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이진 않지만, 그럼 이거 왜 배우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얘를 꼭 알아야 돼. 역함수 구하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굉장히 쉽습니다. 자, 뭐냐. 우리가 원래 y는 fx가 있으면, 자, 이거 역함수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x는 fy. 그러니까 x랑 y랑 자리만 바꿔주면 돼. 굉장히 쉽죠? 자, 예를 들면, y는 3x 빼기 4야. 근데 내가 이거 역함수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x랑 y랑 자리만 바꾸면 된단 말이야.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자리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x는 3y 빼기 4 이래 되겠죠. 끝났어. 이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조금 우리가 보기 좋게 이제 조금 이제 정리를 하자면 3y는 x 플러스 4니까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4가 되겠죠. 맞아? 그러니까 얘랑 둘이가 역함수 관계다. 됐습니까? 자,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여러분들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으면 돼.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써져 있는 게 뭐 이건데, 뭐 일단 당연히 뭐 1대1 대응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당연히 1대1 대응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x는 fy 꼴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야. 이거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이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fx 꼴로 나타낸다. 이렇게 나타낸다. 정리한다 이 말이야, 그냥. 됐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쓰는 거 하는 방법 이제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 자, 그 다음에 역함수의 성질. 자, 얘도 엄청 중요한데, 다 중요한데, 특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특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자, 일단, 얘 중요하죠. 얘 당연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다 중요한데, 여러분들, 어디 있나? 왜 안 보이나? 여기서 없네. 자, 어쨌든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지금 역함수의 성질이라 했는데 여러분들 봐봐. 자, 1대1 대응이다. 그러면 역함수 존재한다. 자, 그럼 f 인버스는 y에서 x. 이게 f 인버스가 이제 역함수라는 소리죠. 그러면 f 인버스 줬단 말이야. 자, 무슨 소리냐? 1번 역함수 해버리면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내가 자 x, y 이렇게 있는데 f. 자, 그럼 이게 역함수라고 했죠. 얘를 다시 간식을 다시 넣는단 말이야. 다시 역함수 한단 말이야. 그러면 f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자, x를 넣었는데 여러분들, x를 넣었는데 얘를 역함수 했어. 그럼 여기 지금 fx가 나오겠죠. 이걸 다시 역함수 했단 말이야. 다시 x가 나온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해됩니까? 역함수를 하고 다시 역함수를 하면 자기 자신으로 된다. 뭐 굉장히 간단한 거죠. 2번은
자, 요게 이제 중요한데, 요게, 얘도 중요하죠. 쌤은 이제 역함수 문제 나오면 보통 이 2번으로 풉니다. 2번으로. 보통 2번으로 풀거든. 무슨 소린가 하면, fx랑 f 인버스 x를 합성하면, x가 나온다. 이놈이 그냥 그대로 나온다. 이 뜻이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보통 이제 합성함수, 역함수 문제 풀 때 보통 얘를 이용해서 풉니다. 2번을 이용해서 푸는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뭐 이거 쓸 일이 거의 없으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그래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다. 맞죠? 자, 그래서, 역함수끼리 합성함수를 하면, 항등함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2번의 개념이다. 자, 예를 들면, F 인버스 3이라고 하면, 그냥 이 3이 그대로 나온다 이 뜻이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쌤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이게 여러분들, 이걸 이제 활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GF가, 자, 합성함수죠. 그럼 뭐 이거 원래는 여러분들, X, Y, Z 이렇게 있으면, F를 먼저 한 다음에 G를 하죠. 맞아? 그러면 지금 이거의 역함수를 해보면 이 전체의 역함수를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가겠죠, 거꾸로. 그러면 이거 뭐야? G 인버스겠죠? 이거는 F 인버스겠지. 그러니까 뭐야? 합성함수 할 때는 F를 먼저 해주고 G를 했는데 맞지? 역함수로 하면 반대로 G를 먼저 하고 F의 역함수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F 인버스 G 인버스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단 말이야.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많이 틀리니까 요거 좀 집중해서, 보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좀 보고. 자, 그 다음 뭐 밑에는 이제 증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건 한번 그냥 읽어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되게 많죠. 근데 설명했던 거 다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 꼼꼼히 좀 읽어봐. 자, 대표형 105번 한번 봅시다. 대표형 105번. 자,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자, fx랑 gx 나와 있지. 맞아? 자, 그러면 g f의 전체 인버스에다가 g하고 1을 넣는 거란 말이야. 맞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안에를 먼저 수선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이거 뭐라 그랬어? 이거 선생님 방금 했죠? 중요하다 그랬죠? 뭐야? f 인버스가 먼저 나오고 g 인버스가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1 이렇게. 맞지? 이걸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맞지? 근데 봐봐. 이거 뭐라 그랬어? 역함수끼리 합성함수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뜻이 뭔가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야.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소리가. 그러니까 1 넣으면 어차피 1 나온단 말이다. 그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거든.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GF 인버스에 1을 구하라 이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GF 인버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F 인버스 1부터 구해봅시다. 자, F 인버스 1은 뭐냐? F 인버스 1을 내가 만약 A라고 하면 FA가 1이 나온다는 소리죠. 이게 역함수가 뜻이. 맞아? 그럼 4A 플러스 5가 1이 나오려면 A는 마이너스 1이지. 맞아?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이거 어떻게 바뀌겠어? G 마이너스 1 구하라 랑 같은 뜻이지. 맞아? 그러면 G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3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3이 답이 된다. 그쵸? 이 한 문제가 쉬운데도 여러분들 지금 뭐 합성함수랑 역함수에 대한 개념이 거의 다 들어가 있죠. 여기 한 문제 안에.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좀 깊이 쉽더라도 그냥 깊이 파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금 선생님처럼 이렇게 문제 풀면서 한 줄 한 줄당 다 모든 이유를 여러분들이 될 줄 알아야 돼. 왜 그런지를. 됐죠?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 역함수 2번 대표형이 106번이죠. 자, 이거는 이제 문제가 약간 이 함수식을 구하라가 문제인데,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G F 인버스 X거든? 맞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떤 숫자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함수식을 구하라 이 말이지. 함수식을. 그러면 일단 F 인버스 X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자, Y는 4X야. 맞지? FX. 그러면 이거 인버스 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역함수 하면 X랑 Y랑 자리만 바꾸면 된다 그랬죠. 4분의 1x네요. 미안합니다. 4분의 1x. 자, 그러면 x는 4분의 1y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고치면 y는 4x가 되지. 자, 우리 뭐 구했어? f 인버스 x가 4x라고 하는 함수를 구했단 말이야.
그럼 뭐야? 이거를 합성함수 시키라는 소리죠. 그러면 G4X가 되겠지. 맞아, 결국에는. 그러면 G4X면 여기다가 4X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4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얘가 얘란 소리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식을 구했죠. 맞죠? 아, 미안합니다. 틀렸네. 선생님 잘못 봤습니다. 아, 이거 선생님이 지금 구한 건 이거죠. 이걸 구했네, 맞지? 아, 이게 한 문제 더 풀었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다시 풀어봅시다. 미안합니다. 자, 이게 F의 인버스는 어떻게 한가 하면 F 인버스 G 인버스지. 이렇게 되지. 그러면 F 인버스에다가 G 인버스 X를 넣어놓은 소리거든. 맞죠? 아, 그러면 자, 다시 해봅시다. 자, FX 아까 뭐였어? F 인버스 X는 뭐였어, 아까? 밑에다 쓸까? F 인버스 X는 뭐였어? 4X였죠. 이거 아까 구해놨으니까, 맞죠? 자, G 인버스 X는 어떻게 되겠어? Y는 X 플러스 3인데, 바꾸면, X는 Y 플러스 3. 그럼 Y는 X 빼기 3 이래 되겠죠. 아, 그러면 G 인버스 X는 뭐겠어? X 빼기 3이 된단 말이야. 됐죠? 자, 그럼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되죠. 어떻게? 이 식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4, X 빼기 3이니까 답은 4X 빼기 12가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요렇게 바뀌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맞죠? 그러면 뒤에 거부터 넣으라 그랬어. 맞지? 합성함수 뒤에 거부터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자, 역함수의 그래프인데, 여러분들. 역함수의 그래프인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역함수가 이제 함수가 fx가 있으면 그 역함수가 있잖아. 맞지?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기하적으로, 그러니까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면 두 함수가 어디 대칭이라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맞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설명해 줄 테니까 봐봐. 자, 여기 X축이, Y축이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Y는 X는 얘들 둘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겠죠. 이렇게. Y는 X. 벌써 뭔가 있어 보이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떤 함수가 있는데, fx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Y는 fx 그래프가. 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대1 대응함수죠? 그러면 얘의 역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얘 역함수는 어디 있다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생겼냐? 이런 식으로 생긴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벽하게 대칭이 돼야 돼. 맞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얘가 뭐라고? Y는 F 인버스 X가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fx가 뭐 이렇게 안 생기고,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잖아. 맞지? 함수가 대충 좀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봅시다. 자, 이렇게 만날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면 역함수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생길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맞지? 여러분들. 맞아? Y는 X에 대해 대칭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만나죠, 이게.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점하고 이 교점 있죠? 이 두 교점. 자, 두 교점 어디서 만나? Y는 X 위에서 만나지. 맞죠? Y는 X 위에서 만난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Y는 fx라고 한 함수랑 Y는 gx라고 한 함수, g랑 gx란다. Y는 f 인버스 x라고 하는 함수가 만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교점을 구하라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럼 여러분들 fx와 이 f 인버스 x는 어디서 만난다고? Y는 x 위에서 만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Y는 fx와 Y는 x와의 교점을 찾으면 되겠죠. 왜냐? 어차피 여기 위에서 만나니까. 이해됩니까? 얘랑 하면 어렵단 말이야, 여러분들. 나중 가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Y는 X랑 만나는 점이 더 구하기가 쉽겠죠. 왜냐? 그냥 이 점 알파 콤마 알파 뭐 이런 식으로 놓고 그냥 풀면 되니까. 맞지? 됐습니까?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좀 고난도 문제가 많이 나온다. 자, 이거 고난도 문제야. 자, 고난도 문제가 나오면 자, 어떤 문제가 나와. 이제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만약에 고난도 문제가 나오는데
합성함수 문제나 역함수 문제가 항상 어려운 문제로 나온단 말이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면 그러면 그때 돼서는 y는 x에 의해서 만나냐? 꼭 그렇지만도 않아. y는 x에 대해서 무조건 대칭인데 여러분들 무조건 대칭이야.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 근데 y는 x와 만나냐? 무조건? 아니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만나냐? y는 마이너스 x랑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역함수끼리. 그러니까 y는 x에서 만날 때도 있고 y는 마이너스 x 위에서 만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외우다시피 해서 여러분들 이거 역함수끼리 만나니까 y는 x에서 만나네 이렇게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올 때도 있단 말이야. 아, 그럼 y는 마이너스 x에서 만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여러분들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무조건 y는 x랑 만난다? 그건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거의 뭐 한 100문제 풀면 99문제 여러분들 거의 다 뭐 y는 x랑 만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라고? 대칭이다.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다. 요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했고, 자, 유형 107번 문제. 자, 요거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풀어줄 건데 여러분들 자, 지금 일단 fx가 지금 이렇게 생겼고 y는 x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지금 구해야 되는 게 f 인버스 c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f 인버스 c를 구해야 돼. 맞죠? 얘를 구해야 돼.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좀 확대를 할 건데 자, 잘 봐. 지금 이 점의 좌표가 a, a고 이 점의 좌표는 뭐겠어? 자, 이게 지금 a, a겠죠? 이유가 뭐야? y는 x에 대해서 만나는 점이니까. 그럼 여기가 a란 소리거든? 그러면 이게 a, b가 되겠죠? 맞지? 그럼 얘가 이제 또 그대로 가니까 여기는 또 b가 될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럼 이 점은 뭐가 돼? b, c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c가 가서 다시 c가 올라가니까 이 점은 c, d가 될 거란 말이야. 맞죠? 그 다음에 다시 d가 가서 여기가 d가 되고 여기는 d, e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자, 다시 이제 넘어가서 다시 가서 여러분들 f 인버스 c부터 한번 구해보자고. f 인버스 c 이게 뭐냐? 그럼 이거 구하려면 뭐야? 내가 뭘 넣었더니만 c가 나온다. 이걸 봐야 되잖아. 맞지? 맞죠? 그럼 뭐야? fb가 c죠. 맞지? 그럼 여기 b란 소리거든. 맞지? 그러면 이 값이 여기 올라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b란 소리지. 그럼 얘가 b란 말이야. 얘가 b. 맞지? 그럼 결국 또 뭐 구하는 소리야? f 인버스 b를 구하는 소리죠. 맞죠? 그럼 이건 또 무슨 뜻이야? 내가 f 인버스 b는 또 뭐야? 내가 f에다가 뭘 넣었더니만 b가 나온다 이 뜻이잖아. 그럼 뭐야 여기서 봤을 때 b 나오는 거 뭐 있어? fa죠. fa는 b잖아. 맞지? 아, 그럼 여기가 a란 소리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a가 되겠네. 맞지? 결국에는 이해됩니까? 자, 이 문제 시험에 내신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선생님 한 것처럼 이렇게 점을 다 찍어 놓고 자, FA는 뭐겠어? FA는 B, FB는 C, FC는 D, FD는 E 이렇게 다 써놓고 역함수도 다 구해놓고 맞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넣어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지금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간단한 함수고, 자,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함수를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역함수를 항상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문제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 밑에 이제 유제 문제 꼭 풀어보고, 꼭 풀어봐야 됩니다. 얘도. 자, 그 다음에 얼마 남았나? 이제 끝이네. 자, 대표형 108번 한번 봅시다. fx가 2x 빼기 4의 역함수 gx에 대해서 y는 fx, y는 gx의 그래프의 교점을 a, b라 했을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지금 gx를 그냥 f 인버스 x 대신에 그냥 gx라 썼죠. 그러면 이 말 해석해보면 뭐겠어? fx랑 gx 그러니까 역함수끼리 만난다는 소리죠. 맞아? 그러면 자, fx가 지금 2x 빼기 4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 자, 요게 지금 2x 빼기 4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죠. 맞아? y는 2x 빼기 4가 맞지? 자, 선생님이 지금 gx 안 구해보고 선생님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 지금 y는 x가 이렇게 있겠지. 맞아? y는 x가 이렇게 있죠 지금.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겠어? x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맞지?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어디서 만나? y는 x 위에서 만나죠. 그러면 y는 gx인데 봐봐. 그러면 지금 얘가 fx잖아. 맞지? 그러면 얘랑 지금 얘랑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했잖아. 그러면 이거 힘들게 구해가지고 얘들 둘이 연립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식이 몇 개야? fx, gx, y는 x 이렇게 세 개가 있지. 이 세 개의 식이,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잖아. 맞죠? 그러면 굳이 얘랑 할 필요 없이 y는 x와 y는 2x 빼기 4 얘들 둘의 교점을 찾으면 되겠죠. 무슨 말이 돼? 그러면 2x 빼기 4는 x로 놓고 풀면 x는 4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겠어? 4,4가 된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래프로 이해해야 돼. 맞죠? 그러면 지금 둘 다 4니까 답은 16이 되겠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지금도 봐. 이 문제도 fx랑 gx가 지금 y는 x 위에서 만나고 있죠. 대부분 이 문제일 겁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y는 x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역함수까지 했고 이제 어려운 함수들은 이제 다 끝났고 이제 뒤에 이제 뭐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남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단원 있죠? 여러 가지 함수, 그 다음에 뭐였어? 여러 가지 함수, 합성함수, 역함수. 자, 얘들은 기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서를 많이 읽고 기본 문제를 많이 풀어보길 바랍니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 얘들하고 친해져야 돼. 뭔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수업 몇 가지 하고 수고했습니다.